첫 번째 소식은 일본 또 소식인데요. 어제 사실은 3월 11일이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이었습니다. 아예 그걸 왜 기념해요? 아니 이 사람들 기념을 하더라고요. 지들이 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해요. 이런 변태 같은. 본국에서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뭐 아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표현이요. 사실 이게 되게 생각해 볼 만한 단어인 게 전쟁 기념관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죠. 전쟁 추모관이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왜 기념하죠? 기념한 게 아니라 그냥 10주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기념은 빼고 네. 아무튼 걔네들은 저는 기념이란 행사를 말을 한 적이 한다. 없습니다. 네. 행사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 원고에도 기념이란 말은 없어요. 네. 예, 저도 알겠습니다. 안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에서 일본에서 뭐 10주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어제 10주년을 맞아서 뭐 행사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재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분들에게 받은 다양한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거짓말 하시네. 10년 만에 처음 감사하면서. 감사드린다라고 한 게 거짓말인 게 이 양아치 맞는 같은 게 새끼들은 우리가 걷어준 그 성금도 하나도 발표도 안 하고 감사하단 말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동성 전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참 양아치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예고다 이제.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잘했다. 늦었지만. 뭐 그래 그래도. 고맙다 그래 하니까.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조만간 큰 거 온다 그러니까 어. 미리 약치는 거야. 아니야. 아니요.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가. 거기까지 안 가고 원래 사람이 왜 사과를 하거나 감사하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잖아. 담백하게 끝내야 돼. 근데 사과도 담백해. 사과를 죄송합니다 넣고 그런데라고 하는 순간 고맙기는 끝난 거야. 한데. 그건 사과가 고맙기는 아니고 한데. 그런데 뒤에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자, 그렇지. 꼭 그렇게 욕 처먹을 멘트를 날리는데 에이 오늘 방송 날라갔어. 노땅이야. 막 찔러. 네. 막 찔러. 뉴시스 기사입니다. 일본 대사 동일본 대지진 시 한국 지원 감사. 점점. 일본 식품 규제는 유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철저한 식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증명된 식품에 한해 유통하고 있다며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54개국과 지역 가운데 현재까지 39개 국가와 지역이 수입 규제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 13개국과 지역에서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수입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 진짜 아니 예를 들어 그 진짜 54개국 중에 우리만 남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해할 수도 있어. 네. 근데 13개국 이상이 남아 있고 그 나라들이 당연히 하게 돼 있는 데 대해서 걔들한테는 말을 안 하고 왜 우리한테만 유감인 건데? 그러니까 WTO에도 우리만 걸었잖아요. 이 새끼. 예. 해해 막해. 네. 아니 얘들이 보세요. 54개국이 다 그거 식품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출 규제하다가 지금 39개는 철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3개국 안에 들어갔어 우리나라가 그 철회하지 않은 나라에.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좀 큰 소리 쳐봐봐. 왜 여기 와서 그래? 네. 근데 여기다가 자기네 일본 지진에 대해서 뭐 우리한테 감사하다 해놓고 그런데 해놓고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수입 규제하지 말고 그거 먹으라고? 너 그 방사능 그거를? 아유 그거 못하지. 너나 드세요. 에이, 니도 안 먹잖아. 왜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해? 너나 처먹어. 예. 아니 지들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자국 내에서 안 팔린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거 수조에 넣어놨다가 우리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지금 저 동해안 쪽 어민들이나 그쪽도 굉장히 피해보고 있는 그거 수입하는 사람 자체가 진짜 일단 우리가 잘못한 건데 이 규정이 사실 그 굉장히 우리나라가 애매해졌어요. 이게 원래는
1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치. 이거를 1도 나오면 안 100까지 되지. 올려준 거야. 50까지 50에서 올렸다가 하다가 100까지 올려준 게 박근혜예요. 박근혜 때죠. 네.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낮춰지고 있는 거야, 문제는.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본 방사능이 얼마나 위협을 끼치고 있냐면 그 사고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에 일본에서 수입된, 그러니까 시멘트로만 짓는 게 아니고 시멘트 안에 뭘 섞냐면은 여러 가지 폐기물을 태운 재를 섞는데요. 근데 그 재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게 후쿠시마 그쪽 재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들어온 그 컨테이너 자체에서 위에서 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거는 잘 모르잖아요. 바로바로.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계속 축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본에서 그 재를 수입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시멘트 회사가 그 건설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이렇게 리스트가 딱 돌아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네. 이제 여기에 관련된 방송을 2년 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석탄재. 일단 석탄재가 시멘트 생산하는데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소송하는데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하여튼 이 석탄재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이명박 때부터 이게 규제가 풀렸거든. 이 새끼 진짜. 그래서 4대강 고 만드는 시멘트로 다 들어갔고요. 다 들어갔어요. 아파트 짓고 이런 데도 다 들어갔는데, 들어갔지. 문제는 이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수출 금지, 완전한 수출 금지 규정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정권이 바뀌면 그전 정권이 잘못됐던 거 다 되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보세요. 수년간 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수년간 이걸 해오던 업자들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침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업자들이 정부 규정이 바뀌었네요. 저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가 될까요? 아이고, 아니요. 안 되지. 어떤 식으로든 꼼수를 쓰면서 그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규제를 푸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화로들도 일본에서 화로차에다 싣고 페리로 싣고 들어와요. 그래서 직접 우리 횟집에다 배달을 해줘. 그리고 가면서 걔네가 싣고 온 바닷물들을 우리 도로에다 그냥 그래. 출출출 응. 흘리고 다니는 거거든. 어,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샘플 조사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지. 단체로 있을 때 조사를 하면 많이 잡혀. 그러니까 아까 그 문화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잠깐만요. 마이크가 꺼졌다고 합니다. 송 작가님. 아니요. 저기 마이크 켜졌나요? 제대로- 응.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뮤트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예, 송 작가님 목소리 나오고 있죠? 다시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아직 음, 돼요? 예. 이 석탄재 같은 것들을 수입할 때 문화나가 얘기한 대로 배에서 실으면, 배 위에서 실으면 이 자체가 검출도 돼. 모여 있으니까, 모여 쌓여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검출 안 하고 일단 내려서 하역을 해놓고 샘플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검사. 그러니까 애초에 배에서 못 내리게 한다면 이거 나왔으니까 가! 이러면 가능한데, 그렇죠. 일단 내려버려서 샘플 조사를 하게 되면은 나오더라도 부담스러운 거야. 어떻게 도로 실어보낼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차 같은 것들이 아예 물고기하고 화로를 차에다 실어갖고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내려도 검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떠볼 수는 있어도 전수조사는 할 수 없잖아. 네. 근데 이거를 화로차가 아닌 방식으로는 갖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규정을 이용해가지고 지네들도 안 먹는 양식장 도미 같은 것들. 왜냐면 일본 애들도 두려움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난 해산물 안 먹는단 먹어요. 말이야. 네. 그걸 우리나라 갖고 와서 싸게 풀고 있는데 그걸 수입해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판매된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자기네들도 안 먹으니까 뭐 연예인들 시켜가지고 그거 먹게 하고 막 그거 한 사람 뭐 암 걸려 죽고 막 그랬잖아요. 백혈병 걸려서 죽고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후쿠시마 쌀을 놓고 검사를 하면 그 안에서 방사능이 나와요. 근데 이걸 소분해서 과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검사를 샘플로 시키면 방사능률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걸로 갖고 우리 식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후쿠시마산 야채나 첨가물 이런 것들 쌀들을 직접 복용한 연예인들 앵커 6개월 만에 백혈병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실제로. 근데 저는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이제 풀리면은 이제 업자들만의 잘못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되게 속상한 게 이게 정말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가는 게 그거 이렇게 싸게 들어오면은 싸니까 결국 싼 걸 찾는 사람들은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접하는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부자들은 엄청나게 가려서 먹어요. 좋은 것만 또 먹지. 좋은 것만 먹어요. 진짜로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검수된 것만 먹어요. 이거 왜 중국에서도 비슷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치 미국에서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노출된 빈민층이나 서민층이 비만이 더 많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 뭐 업자들이 양심을 지켜야지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 공론화돼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완벽하게 이걸 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난리를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네. 이 대사 새끼가 이런 얘기를 내뱉고 있는 그 회장에 참가했던 그러니까 그 한일 포럼 뭐 이런 뭐 회가 행사가 있나 봐. 있었는데, 예. 그 행사장에 참가했던 놈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이제 MB 시절 외무부 장관이었던 유명한 네. 외교통상부 전 장관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보면은 MB 시절 여기 행사에 누가 왔냐면 한일 포럼 회장인 MB 시절 첫 외무부 장관이었던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인데 이분은 이제 당시 딸의 외교부 채용 특혜 논란으로 사퇴한 이런 분인데 저 이때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국제정치학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슈가- 외교부 채용 특혜 그때. 네, 그때 되게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다들 붕괴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화를 안 내?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그 정도 교육 받은 애야 뭐 특별체육이라고 하지만 그냥 시험 봐서 니들이랑 경쟁해도 수준 되는 애가 된 거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단한 언론이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느냐? 요 부류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되게 부자고 잘 살아서 학교를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미국으로 가죠. 가가지고 걔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걔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이제 다이렉트 얘기를 들은 건데 아니 정말 서민들 이것 때문에 열받는 거 자기네 이해 못하겠다고.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받아봤자 니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교육 받아서 잘났어. 스펙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우리 영어도 잘하고 나 미국에서 학교 나왔어. 진짜 이래서 우리나라 안 돼. 그리고 걔 니들보다 학벌도 좋고 니들이랑 경쟁부터도 니들이 이길 수 있는 애야. 도대체 왜 이러는 아니 거야?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하든가. 그러니까요. 근데 얘들은 시험을 봐서 취직을 하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걔들도 어딘가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 그랬더니 아빠 친구가 어디 기업의 사장이고 다 그런 식이는 거예요. 아빠 친구가 진짜 외교부 장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취직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낙하산이야. 그냥 평생이 낙하산이었어 그 시절 때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친구들 그 부류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게 맞고 어릴 때부터 니들이 저 서민들보다 훨씬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니들은 특별한 애들이야라는 그냥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일 대사했던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주일 대사했던 권철현이라는 사람이 네. 그 참석을 했어요? 축사? 아니 뭐라 그러지? 기념사를 했는데 이거 정말 뒤집히는 기념사를 해줬어요. 기념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인터뷰 같아요. 보면은 뉴시스 인터뷰 같은데 이분이
권철은 잘 모르시죠? 저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사람이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일대사라고 전 주일대사라고 하면서 막 하고 다녔는데 그때 서병수가 되기는 했죠. 근데 이분 나중에 질 것 같으니까 막 시장 내가 1, 2년만 하고 그만둔다 뭐 이런 그게 뭐래? 뭐야? 분할이야? 시정 분할이야? 몰라. 안철수가 얘한테 배웠나? 1, 2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뭐 이런 것까지 발표해도 보니 아무튼 그 중에 이분이 코멘트를 이제 이분 코멘트 뉴시스에 실었는데 한번 보시죠. 권 전 대사는 지금의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결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같이 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토해네. 토에 참 일본 한결같이. 이런 놈이 일본 대사를 갔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일방적으로 일본의 의견들을 그대로 받아왔을까 싶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 얘들은 우리가 식민지배 할 만한 나라였고 그때나 지금이나 얘들의 멍청함은 똑같애라고 생각했을 아니 거야. 권철은 이분은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를 우리나라 탓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지. 그 지금 일본에 이제 최근 바뀐 분위기가 한국에서 뭐를 좀 이제 삥을 뜯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 미디어 언론 애들이 이상하게 말을 꼬기 시작해요. 평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한 거는 말뿐인 조치였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하려고 그런 적 없다. 폴리아미드 같은 경우에도 수출 금지한다고는 했지만 1개월 만에 우리 풀었다. 불화수도 사실은 그냥 풀어주려고 그랬다. 근데 니들이 지랄하고 있네. 이씨. 아니 이게 걔들 주장이야. 근데 니들이 이렇게 발끈하고 자체 개발한다고 나서고 막 불매 운동하고 이럴 것까지는 없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적반하장을 내미는 뭔 거야. 또라이 같은 소리야 진짜 이게. 그래서 10년 전 대지진 났을 아이, 때 진짜 그때 한국 황당하네. 구조대원들 가서 제일 빨리 갔어.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빨리 갔고 삼성에서 그때 구조견들 왜 그 삼성이 여기서 삼성. 구조견들 보내고 성금 보내고 뭐 해갖고 제일 삼성이 빨리 가서 삼성은 거의 뭐 팔아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도왔단 말이야. 무려 우리 국민들이 1,000억 원 가까운 성금을 걷어가지고 그죠. 기탁을 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그때는 성금 기탁받은 명단에서 우리나라만 쏙 뺐다니까. 아, 그리고 대만한테만 감사하고 있어. 대만한테만. 그래 대만이랑 일본이랑 짝짝꿍 잘해가지고 대만 망해버려라. 일본도 망해라.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격려하는 현수막도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축구장에는 뭐 지진 축하 현수막이 등장하게 돼요. 아유 김영민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네. 일본 얘기는 항상 기분이 더러워. 어떻게 얘기해도 들어. 뭘 해도 더러워 아주 그냥. 네. 아무튼 뭐 이 축구 얘기 또 나오니까 하는 거지만 네. 이게 25일 축구 친선대회 하는 게 그 날짜에 맞춰 갖고 성화봉송도 시작이라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3월 25일이 일본 도쿄올림픽 성화봉송하는 날이라고. 근데 딱 그날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하고 일본 대표팀이 일본에서 경기를 하는 날로 잡혀버렸어. 그러면 야 이제 밖에서는 막 성화봉송하고 있고 와 여기 경기장에서는 축구하고 한일전 있고. 하고 있고 야, 아씨 그 축구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 지기까지 한다고 치면 야 일본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올림픽 할 수 있다 이제. 아이 설마 승부 조작은 안 되겠죠? 할 것 같은데. 아이 그러지 마요. 진짜 그건 아니다. 그건 진짜 거기까지 그러면 안 된다. 아, 이런 상황 우리 축구협회가 만들어줬다니까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나는 그 늘 얘기해 축구뿐만 아니라 전 종목 보이콧을 하고 안 가야 된다고 봐요 나는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만은. 근데 이제 마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양 스포츠계 전반에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그렇고 스포츠계 전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올림픽 없으면 우리 선수들 어떡하냐 그러는데 아니 올림픽 없으면 선수들이 밥을 굶어요? 그건 아니지. 아니 병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걸로 할수 다른 있어요. 걸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병역법 자체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국가대표를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30세 이후까지 전성기 지나지 않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줬잖아. 그렇죠. 면제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유의 제도들을 활용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선수들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당연하죠. 누굴 위한 올림픽이고 누굴 위한
축구 경기를 위해서 이 위험한 시국에 일본에 사람을 보내란 말이야. 언론도 참 문제인 게 제가 기사를 오전에 찾아봤는데 중앙일보에서 기사 하나 정도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야 우리 선수들 좀 위험하지 않겠니? 그 정도의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오고 다른 기사는 전부 뭐가 나오냐? 야 한일전에 손흥민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사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앙일보가 어. 그 기사를 순수한 의도로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구협회가 단순히 뭐 단독으로 그걸 추진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어떤 기사에 정부도 우리 한국 정부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 승인을 내려줬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니 근데 이거 축구 협회이기 때문에 정부랑은 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죠. 네. 근데 거기가 엮여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거야. 한국 정부가 승인해 줬으니까 축구협회가 그게 가능한 거지.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중앙일보가 그 기사를 낸 거는 혹시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코로나 한 명이라도 걸리게 되면은 이거 허락해준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다. 에이, 저는 100% 그렇게 끌고 갈 프레임을 지금 밑바닥 깔아놨다. 아니, 그러면서 근데- 본지 보도에 따르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난 분명히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쉽게 말하면 가면 틀림없이 걸릴 것 같고 걸리면 정부 탓을 하려고 밑밥을 깐 거라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앙일보가 만약에 정부가 아니, 이걸 금지시키잖아요. 야, 정부가 무슨 축구협회에다가 이런 걸 제재하고 당연하죠. 그러냐 이렇게 욕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레기들 특징이잖아요. 뭘 해도 깐다잖아요. 기승전 그렇지. 깐다잖아요. 왜 네. 축구협회끼리 한 거를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정부가 이거 파토를 놓고 있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를 까기 위해서 얘들은 혈안이 돼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정부가 반대를 해도 깔 게 있는 거고 정부가 그냥 보내줘도 깔 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돈이 엄청 걸려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축구협회 스폰서 중에 제일 큰 데 중에 하나가 나이키거든요. 나이키죠, 나이키. 근데 이 나이키가 우리나라 스폰서 스폰하면서 돈도 주잖아요, 축구협회. 그렇죠, 돈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출전 계약 일수가 있어요. 그렇죠. 몇 번 해야 된다. 몇 번 경기를. 이상을 해야 된다는 출전 일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동 국가들하고 하는 데는 흥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유럽 그 원정을 무리해서 갔던 이유, 그 올림픽 대표팀이었죠 그때는. 그다음에 지금 있는 국가대표 A 매치를 일본에서 뜬금없이 하는 이유들 자체가 다 이런 계약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위약금 내기 싫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지.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는 거는 아까 문희정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뭔가 터져봐라. 우리가 그걸로 빌미를 해갖고 뭐든, 아주 그냥 분위기 확 뒤집어 놓으려니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슈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시작 전부터 국민들이 계속 이거 문제 있다 청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이걸 계속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거는 뭐 축구 협회가 100% 잘못한 거다. 이걸 비판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다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쌓아야 된다는 그렇지. 거야. 그래서 20일쯤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지진 때문에 불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갖고 얘네들 잔치상 준비해놓고 다 했을 때 확 밥상을 엎어버려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항상 왜 우리는 언론이 짠 프레임에 열받아가지고 그 프레임 깨부시려고 해봤자 이미 짜진 프레임은 절대 깨부셔지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은 이제 얘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걸 퍼뜨리는 거야. 깽판을 아주 제대로 놔줘야 되고요. 그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 추미애 전 장관이 예전에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이거 지금 군 동원된다는 얘기 있다라고 먼저 발설하셨던. 쿠데타 저는 이런 거고. 쿠데타. 저는 그때 와, 추 장관님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걸 선제적으로 빵 해줌으로 인해서 얘들이 준비하고 있던 애들이 아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을 쓰는 게 지금 적폐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아무튼 한강에 물고기도 뜬 이 와중에 우리가 네. 이걸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말도 안 지금 돼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기념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후속 보도를 하고 아주 기분이 더러운 기사를 봤어요.
어떤 게 또 그렇게 뭘 더러우셨나요? 보셨길래? 그 10년 동안 그 지진 피해 사례들을 아, 뒤지면서 그 대피소에서 성폭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대피소로 다 모여들었는데 이걸 뭐 남녀 구분도 없고 칸막이도 없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통제도 없는 한에서 그 안에서 남자들은 빨래, 요리 이런 거 한 번을 청소 이런 걸 하나도 안 한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뭐 20대부터 유부녀들까지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다 전달이 됐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본에서 없고 이게 동행 한라인에 접수된 36만여 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이 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16만 건 이상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18만 건 이상이고 그다음에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의 피해가 40%에 달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 드라마 봐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건물 안에서 담배 피는 게 집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게 너무 저는 제가 일본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도 없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행동들이 아니 저게 21세기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행동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뭐 회사 관련한 뭐 드라마를 봐도 막 거의 신입 사원을 거의 죽일 것 같이 죽일 것 같이 엄청나게 욕하고 그러면서 막 다그치고 사내에서 여성이 마치 우리가 정말 7, 80년대 비판받았던 그 여성의 모습 있잖아요. 커피나 타고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성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약간 뭔가를 해야 돼 더럽게 그거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싫어 그 정서 자체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본의 민도예요. 그렇죠. 그 민도밖에 못 지키는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선진국을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지금 와서 10년 전에 거 감사했다고. 근데 수출 기자하고 우리 뭐 이런 음식물 받아달라고? 문제는 아니라고? 에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진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니들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진짜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니들이 한번 지진을 맛을 봐야지 정신을 차리겠구나라는 정신 생각이. 못 차려요. 아무튼 맛을 좀 봐야 되겠구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축구협회장 누구냐고 하셨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이고요.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십니다. 네,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기도 하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축구를 알만한 사람이 왜 이 정말. 모양이겠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는 놈들이 더 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부회장이 누구냐? 이영표 씨입니다. 언제 부회장까지 갔대? 최근에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편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아 잠깐만요. 근데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영표 선수 같은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설할 때도 굉장히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그런 얘기 많이 아닌가요? 했죠. 입 바른 말 많이 하셨죠. 비판하는 말 정말 많이 해서 저는 와 이영표 선수가 되게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행태는 뭐죠? 모르겠어요. 이제 들어가서 난 잘 모르겠네라고 하실지, 아. 뭐 아니면 뭐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입장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유튜버들도 다 입을 닫고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 나도 답답해. 우리 댓글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사람들도 아 이거를 해주는 데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저지를 시켜야 될 상황이라는데 그 동감을 하고요. 아, 본인이 부회장 되기 전에 지금 다 결정된 부분이어서 이영표 부회장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죠? 아니 그러면 말이라도 해야지. 저는 그냥 작정하고 본인이 총대를 좀 매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총대라도 좀 매셔야지. 일본 지금 이제 백신 문제도 그렇고 주사기 문제도 그렇고 쭉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 백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힌 사람들을 집계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백신을 맞고 갔는데 이걸 전부 다 수기로 작성을 해갖고 팩스로 모으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지금 속도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진짜요. 일본에서 걔네들이 보도를 한 거야. 접종자 수 통계를 완벽하게 낼 수 있는데 2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23개월요? 네. 그럼 진짜 126년 걸리겠네. 그럼 126년 걸리는 거고요. 2차 접종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이 사람을 맞췄는지 그거 집계내는데 23개월 걸리면 2달 안에 무슨 제주로 다시 연락 그 사람을 맞힐 것이며 그러게. 그걸 2번을 맞췄는지 제대로 맞췄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거야. 2번을 맞췄는지 3번을 맞췄는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도 백신 맞으러 가갖고 제대로 기록을 안 해주니까 남의 이름으로 가서 맞고 오는 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맞는 놈까지 통계가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운영이 되죠? 아니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나라인 줄, 형편없는 국민들인 줄은 생각을 못했어. 아니 이게 나라가 이건 운영이 그냥 되나?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키우는 쥐새끼들 같은 거야. 정말 이러고 국민들이 산다고 아, 그러면. 그렇죠. 그러네. 니네 나라 일이긴 한데요. 참 보기에도 안타깝고 혹시나 저런 새끼들한테 우리 토베들이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익에 해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저 국민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프레임을 짜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우리가 너무 지금 힘이 없어. 그러니까 10만이 안 돼서 너무 힘이 댓글은 없어. 많은데 우리가 구독자가 10만이 안 돼서 이거 뭐 청원도 할 수 없고 그 운동도 할 수 없고 유튜버들이 지금 축구 유튜버들도 다 조용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드네. 그게 뭐 자체가 그 유튜버들도 지금 보면은 그 K리그 해설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 하나 봐요. 뭐 왠지는 모르겠어. 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라도 좀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딱 터트리면 축구협회에서 송 작가에서 이걸 뭘 했다 이러면서 뭐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장이 올라오도록. 코로나 상황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인 시위라도 좀 할까요, 진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나 싶어요. 이게 참 근데요. 그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일당백이 돼가지고 우리 정말 그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일당백의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 그렇죠? 뭐 송작가 TV 그렇죠.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깨시민들이 일당백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다시 하면 돼요. 예, 지금 조금씩 이제 조금씩 그 하면 돼요. 티칭탕에 그 청원 그 관련한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 올려놨습니다. 네, 잠깐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5,000분이라도 네. 이 링크를 클릭해 맞아. 주시면 네. 분명히 그 역할이 있을 거고요. 저희 이 링크는 이 청원이 완료돼서 실제 취소가 되는 25일 전날까지라도 사실 출국하기 전날 23일까지라도 맞아. 매일 방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커뮤니티에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여기저기 가셔가지고 이거 송작가 TV에서 제일 크게 비판하고 있고 우리가 프레임을 만드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쫙쫙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축구 유튜버들, 유명한 유튜버들 막 30만 되는 유튜버들도 막 있거든요. 가서 여러분 공격 좀 네. 하세요. 야, 니들 야, 니들 축구만 뭐 하냐? 보면서 그러면 안 어. 된다. 예. 해설한다고 그거 입 닫고 있냐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손흥민이 레알을 가니 맨유를 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이 일본을 못 가게 막아야 된다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기 아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 너무 속상해. K리그 선수들은 그들도 소중한 그렇죠. 우리 땅의 그럼. 젊은이들이야.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는데. 애들이 파견이 된다 그러면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이 말하자면 나는 안 돼요라고 빠지기도 쉽지 않은 거라니까 지금 그렇죠. 상황은. 네. 그런 와중에 안철수는 또 뭐 자기랑 국민의힘은 손흥민과 케인의 관계다. 아, 아니 걔는 어디 얘를 갖다 이 대고 와중에. 그렇게 공감 없이 갖다 댈 수가 있어. 막 갖다 대 그냥 막 네. 갖다 붙여 아주 그냥. 그냥 입을 조사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만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갖다 붙이려고. 좋은 거는 다 직각. 다 갖다 붙이려고. 네. 네, 예전에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 처음 당선됐을 때 마크롱이 좋아 보였던지 자기 한국의 마크롱이라고 그랬잖아. 한때 또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거 마크롱 좋은 애 아닌데 쟤 뭐지 뭘 모르니까 저딴 그러니까. 얘기를 하나 뭐 이 생각했거든요. 그럼 거의 망해가는데 비슷하긴 하네요. 네. 네. 망해가는 거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하게 생겼네. 아 그렇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너무 많이 했네요. 네.